안녕하세요. 오디오 편집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원래는 그 리뷰 수업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15주차 이번 주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말고사 주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험을 보는데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고 다음 주까지 기말 대체 과제를 내라 이러면 이제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어차피 이 수업의 리뷰와 사운드 디자인 파트는 영상으로 만들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니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확보하고자 영상으로 돌렸고, 원래는 수요일 오후나 저녁쯤에 올려드렸어야 되는 영상인데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계속 미스테이크 나고 막 마음에 안 들어서 뒤집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몇 번째 뒤집고 있는데 이번엔 큰 실수가 나지 않으면 편집 없이 그냥 한 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을 좀 실수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 리뷰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들이에요. 원래 리뷰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떠한 것들을 수업했나, 어떠한 것들을 놓쳤고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했었는데 일단 맥락은 이렇습니다.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수업은 이제 PA 베이직, Public Address 베이직 해가지고 오디오 편집 이전에 이 오디오가 그 전달되는 하드웨어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디지털 세계에 익숙해서 디지털 EQ를 만지고 디지털 믹서를 만지고 파형을 크게 키우고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한데, 이러한 것들이 초반에 어떠한 방식으로 소리가 전달되는가, 모든 소리는 물리적인 현상이 정기적 신호로 바뀌고 그게 디지털로 저장되고 그 디지털 저장된 게 다시 정기적 신호로 바뀌고 여러분들한테 물리적인 현상으로 전달되는 거라고 이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PA 베이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마이크 레벨, 믹서에서 나가는 라인 레벨, 파워앰프에서 나가는 스피커 레벨, 이런 레벨들의 차이가 있다. 이런 레벨들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컨슈머 레벨, 프로페셔널 레벨이 나눠지고, 이 프로페셔널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방송용 장비의 레벨 또한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할 때 모든 사운드는 전력이라고 하는 정기적인 힘을 가지고 사운드의 어떤 이제 파워를 판단하게 되고, 그럴 때 이런 수치들 일정하게 몇으로 딱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들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기를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사운드 베이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운드의 3요소, 피치, 라우드니스, timbre, 음색까지. 그래서 프리퀀시를 만들어내는 피치는 헤르츠라는 단위로, 앰플리튜드를 만들어내는 라우드니스는 데시벨이라는 단위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 소리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치화시킬 수 있고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계속 사운드를 다룰 때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파트를 다루게 되면은 사운드를 어느 순간 이제 진짜 음악이 아니라 사운드로 듣게 돼요. 그 사이에 중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그 Killing Me Softly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마치 베이스는 맨 왼쪽에 혼자 처박혀서 베이스를 연주하는 것 같고 드럼도 저쪽 구석에 혼자 연주하는 것처럼 공간감이 배치돼 있다. 이 믹싱과 밸런스로 보면 되게 형편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되게 개성이 있다, 어떻게 보자면. 그런데 음악을 듣고 감동을 느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사운드 부분을 다루다 보면 마치 음질이 음악의 완성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음악이 좋다면 노이즈가 좀 있으면 어떠하고 믹싱이 조금 부족하면 어떠하냐. 그러한 부족함이 음악만 건들지 않는다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전혀 상관은 없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더 좋은 사운드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오디오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오디오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내가 제대로 된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는 소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그 소리를 내가 조절하고 판단한다? 이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절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내가 정확한 모니터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게 4주차 수업이었고, 이때 어떠한 스피커를 어느 공간에 배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방안을 꾸며야 정확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가. 이 수업을 하고 제가 이제 제일 우려가 됐던 건, 그래서 이제 스피커만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되게 우려가 됐어요. 어떤 지금 이 마스터링 사업을 하시는 분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 헤드폰으로 믹싱해? 제정신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마스터링 무슨 과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스피커를 쓰지만, 그거는 돈 받고 남의 음악을 대신 포스트 프로덕션 해주는 단계에서 내가 작업을 한다면 반드시 이런 환경이 필요하겠죠. 네. 내가 돈 받고 하는 작업이라면. 그런데 내가 내 음악을 완성도 있게 좀 더 만드는 거라면, 졸업 연주 작품을 제출하기 위해서 혹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면, 아니면 이게 내 작업입니다 라고 그냥 방송국에 납품하는 그냥 내 사인이 들어간 내 작업이라면, 저는 본인의 모니터링 환경에 맞춰서 작업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집에 스피커가 있지만 완벽한 시스템 아니거든요. 헤드폰이 있지만 헤드폰으로 완벽하게 믹싱 마스터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게 내 작업물의 어떻게 말하자면 결과물이고, 이 결과물이 마음에 든다면 나한테 지속적으로 일이 들어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이 끊겨서 내 사운드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이 오겠죠.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환경이 다 갖춰지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모니터링 환경 다음에 라우드니스를 다루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프레서에 대한 이해를 살짝 해봤었습니다. 이 뒤로 컴프레서, 리버브, EQ까지 이제 플러그인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펙터 3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었고,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셨던 질문들, 포스트 페이더랑 프리페이더의 차이, 노이즈 리덕션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스테레오 마이크 테크닉,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오 편집을 다룬다면 그 오디오는 어딘가에서 이제 레코딩이 돼 있다라는 얘기고, 이 레코딩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가, 마이크의 폴라 패턴이라고 말하는 감도와 스테레오 마이크 테크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뤘었고요. 여기서 가장 아쉬운 건 제가 이제 케이블 실습이라고도 써놨는데, 실제 케이블을 가지고 연결해보고 감아보고 풀어보는 과정들이 이제 반드시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꼭 넣고 싶었는데 그러한 공간과 장소가 이제 허락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드웨어를 만지면서 소리를 만들어 보고 체험해 보는 부분에 약간 실습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되게 잘 됐던 건 이제 공연장 견학과 야외 수업이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도 처음 가보는 채플관이었지만 그 채플관이 가지고 있는 그 사운드와 여러 가지 체험 부분에서는 큰 공연장 내에서 시스템 운용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에는 나름 잘 야외 수업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만족감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 EQ 파트까지 했고, 이제 우리가 이 수업에서 사실 마스터링과 믹싱이라고 분류돼 있지만 그동안 계속 마스터링과 믹싱에 대한 얘기를 해왔어요. 믹싱에서 중요한 건 서로 악기들 간의, 각 트랙들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럼 마스터링에서 중요한 건 뭐죠? 각 밸런스, 그렇게 맞춰진 트랙들 간의 밸런스가 하나의 파일, 딱 2개의 시그널을 가진, 2개의 채널을 가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졌을 때 그 하나의 음원에 관련된 각 주파수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마스터링 작업이고, 그러한 과정의 최종 결과물은 어느 커다란 스피커에서 재생을 한다 하더라도 볼륨이 크고 정확하고 어디도 깨지지 않는 사운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마스터링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믹싱에서 끝난 사운드를 엄청나게 크게 키워주는 작업이라고도 얘기하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트랙들의 밸런스를 맞춘 후 2개의 채널로,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을 때 그 파일 내에서의
또 주파수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미디어 매개에 맞는 테이프, CD 혹은 디지털 파일에 맞는 걸로 뭐 규격을 맞춰주는 작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또 CD에 10곡의 곡이 들어갈 때 모든 곡들이 다 제각각이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작업. 마스터링에 관련된 건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정의할 거냐? 원래 마스터링은 내가 끝낸 작업물을 제3자의 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정의고요.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마스터링은 최종본을 보낼 때, 최종본을 만들어서 보낼 때 내가 보내는 곳이 원하는 포맷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곳이 원하는 포맷.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방송국에 보내니까 방송국이 원하는 포맷, 48kHz에 32비트 LUFS 라우드니스 유닛 같은 경우는 23 정도로 맞춰져 있는, LUFS가 23 정도로 맞춰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23으로 맞추면 내 음악이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마이너스 14로 맞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거에 관련된 거예요.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하려면 뭐 이런 텔레비전 음향에서 어떤 걸 원하고 있는가, 왜 이런 텔레비전 음향을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나는 뭐 어느 정도 레벨까지 맞춰서 보내야 되는가. 나는 마이너스 23으로 보냈는데 다른 음악 감독님은 마이너스 14로 보내서 일단 시사회 때 들으면 내 음악 볼륨이 작고, 그래서 자꾸 내 음악은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 방송 탈 기회도 없겠죠. 그런다고 너무 키워서 보내면 어차피 편집기가 누르니까 선택이 됐다 하더라도 진짜 연락이 와요. 감독님, 막상 방송에 나가는 거 들으니까 되게 사운드가 비게 들리는데 어떡하죠? 당연하지. 그냥 단단하게 잡아놓고 그걸 볼륨을 줄여서 내보내 버리니까 사라져 버리겠죠, 저역대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디까지를 이제 대충 중점으로 둘 거냐, 포인트로 둘 거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작업이 저한테는 마스터링 작업이에요. 방송국에 보낼 때 파일, 혹은 공연장에서 음악을 틀 때 포맷이 또 달라야겠죠. 이 공연장이 기본적으로 리버브가 엄청 많더라. 그러면 리버브를 좀 빼야 될 거고, 이 공연장이 하이가 너무 약하더라. 그러면 조금 하이를 살리는 마지막 파일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저한테는 말하자면 마스터링 작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했던 거고, 이 수업이 한 학기로 이제 끝나는 수업 같죠. 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얘기 드리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OAP 사운드 디자인의 과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고민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한다면 어떠한 과정을 밟아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최근에 들어온 작업입니다. 작업이 들어왔을 때 아무 사운드가 없는 영상을 볼 때 공포감을 우리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가 느껴지죠. 이런 공포가 느껴질 때 생각이 안 난다, 무슨 음악을 만들어진 생각이 안 난다, 반복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30분 내내 15초짜리를 30분 내내 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이 일을 주시는 담당자님께서 항상 이렇게 뭔가 마지막 멘트를 주세요. 작업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하면, 네, 여름 분위기 나게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이런 건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주십니다. 여름 분위기 나는 시원한 음악. 이 위쪽은 왠지 뮤직에 관련된 거고, 아래쪽은 왠지 사운드에 관련된 것 같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뭐 방송 음악이든 뭐 영상 음악이든 다양한 음악들을 이제 필드에 나가서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요구에 만족한 음악을 만들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술가 얘기를 이제 걷는 거고, 그 또 약간 두 개가 다르겠죠. 물론 이런 음악이라고 예술성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이런 음악의 첫 번째 목적은 실제 용도로 쓰이기 위한 클라이언트 요구를 만족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거고요. 그 목적을 성취한다라는 조건 안에서 예술성이 투영돼야 되지, 예술성이 있는데 왜 당신은 이해 못하냐, 이거는 실용음악에서 필요한 접근이 아닙니다. 클라이언트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근데 여름 분위기 나는 시원한 감이 오나요? 찾아야겠죠. 레퍼런스가 있다면 달라고 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여름 분위기의 음악을 찾아야겠죠. 바람소리, 파도소리, 여기는 사운드의 영역이죠. 방송 음악을 하다 보면 단순히 뮤직만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운드랑 결부돼서 진행이 됩니다. 이건 이제 OAP 특성 중에 하나일 거예요. 드라마 음악을 하시는 분은 또 다를 거예요. 드라마 음악을 하시는 분은 그냥 뭐 기쁜 느낌, 슬픈 느낌, 헤어질 때 쓰일 만한 뮤직에 조금 더 그 이모션을 건드릴 수 있는 뮤직에 조금 더 집중한다면, 어떻게 보면 OAP 음악은 감각, 센시티브를 건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사운드 파트가 조금 더 강조가 된다. 특히 이 OAP가 어떤 목적으로 방송되느냐의 차이도 또 있겠죠. 얘는 지금 그림 보면 봄이 왔다, 봄바람이 불고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마치 땀방울처럼 느껴지죠. 더워지면서 여러분들 시원한 바다로 달려가세요, 이런 느낌이죠. 이건 사실 SBS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행사라던가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방송국이 지금 현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채널 아이디,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광고라던가 다음 프로그램의 설명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강조돼야 되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메시지, 이런 템포, 이런 속도. 이게 이제 방송 음악을 처음 접할 때 하는 이제 접근이고, 학생들 이제 레슨하다 보면 영상 음악인데 영상에 대한 메시지를 읽고 썼다라기보단 그냥 곡을 잘 쓰고 맞는 영상을 붙인 이제 느낌을 받는 작품을 볼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음악은 방송음악, 드라마라던가 영화에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긴장감이 넘치는 음악이다라고 했을 때 긴장되는 부분과 붙여서 안 맞는 부분은 편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통적인 감정을 그대로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또 다른 영역을 보자면, 영상 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땐 영상에 가진 정보를 최대한 내가 해석해서 나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갖추고 있어야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조금 더 많은 일들을 이제 받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받고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를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미션을 받았다라고 가정해보죠. 바람 소리 어떻게 만들까요? 순간 머릿속에 바람 소리 탁 떠오르나요? 여기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건, 어떤 이제 폴리 아티스트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사운드들을 이제 몸으로 표현해가지고 녹음하는 사운드 아티스트를 말합니다. 어떤 폴리 아티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결국 소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엘리먼트가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소닉 그 현상, 사운드 현상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엘리먼트를 뭐라고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소리의 질은 결정된다. 캐릭터는 결정된다. 제가 손바닥으로 설정하고 둘을 부딪히면 무슨 소리가 날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바람 소리를 만들기 위해선 어떠한 작업이 필요한가? 일단 첫 번째 그냥 1차적인 건 바람 부는 곳에 가서 사운드 녹음하면 되겠죠. 그런데 바람 소리, 엘리먼트와 엘리먼트가 부딪힐 때 만들어내는 퀄리티, 바람은 공기의 흐름, 이 공기가 마이크에 부딪히면서 사운드가 입력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말하자면 그건 바람, 윈드 사운드가 아니라 윈드 노이즈가 돼버리겠죠. 상상되는, 내가 쓰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운드를 직접 현장에 가서 녹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디오 편집을 하실 때 편집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거든요. 그런데 모든 포스트 프로덕션은 프로덕션 단계가 완전하게 끝나고 여기서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가정하에 포스트 프로덕션이 가능한 거예요. 아주 노이즈가 많이 녹음되어 있는 걸 아무리 포스트 프로덕션 때 노이즈 리덕션하고 뭐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 별짓을 다 해도 사운드가 나아지지 않아요. 이럴 땐 그냥 과감하게 다시 프로덕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다시 레코딩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단계를 일단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람 소리를 만들어야 될 때 요즘 같은 세상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돼요. How to make wind sound. 검색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람 소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줍니다. 그럼 몇 개의 팁들만 보면 돼요. 프로덕션 단계, 어떤 사운드 만드는지 아시겠나요? 이거 줌 핸디 4입니다. 저도 이거 미국에서 사서 아주 유용하게 잘 썼던 기계예요. 여기에 이제 엑스터널 마이크 하나 설정해 놓고 사운드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양탄자를 두고 있는 것 같고, 보통 미국 집은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 수건과 같은 재질, 깃털과 같은 재질로 너무 마이크 노이즈를 크게 해놓으니까 뒤에서 거의 지금 파도가 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기본적인 히스 노이즈들이 너무 크게 들리는데 이건 이제 후반 작업을 해야겠죠. 바람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텍스처, 양탄자와 깃털, 양탄자와 타올, 두 개의 엘레멘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운드가 녹음된 다음에 당연히 여기 보시면 레코딩의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마이크 레벨을 엄청 높여서 녹음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운드도 녹음됐지만 원하지 않는 사운드도 녹음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이즈 리덕션 단계가 있고요. 이렇게 마이크 뜨는 거 보이시죠?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 리덕션을 해서 사운드를 깔끔하게 정리한다. 이 노이즈 리덕션에 대한 단계를 우리가 봤던 부분이 이제 여기죠. 모든 사운드는 그래요. 적정한 볼륨, 충분한 볼륨과 노이즈 없는 깨끗함, 깔끔함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노이즈를 걸러내면 그 다음에 여기서 뭐하냐? 자, 녹음됐던 사운드들을 적정한 위치에 배치시키고, 무슨 작업하나요 지금? 볼륨 들어줄게요. To apply effects to the loops to bring the sound together. We start with EQ to take out the unnecessary low end and to locate and cut the extreme high frequency content, which is mostly digital noise.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Start with EQ. EQ부터 작업한다. EQ, 리버브, 컴프레스가 있을 때 굳이 순서로 따지자면 EQ, 컴프레스, 리버브의 순서로 가게 되고, EQ 작업에서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죠? 하이패스 필터 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필터 하면서 불필요한 여역대를 깎아주고, 로우 패스 필터를 해주면서 히스의 노이즈, 디지털 노이즈를 정리해주고, Finally, a 5dB boost around 250Hz gave the 250Hz를 부스트 시키면서 조금 더 펀치감 있는 사운드,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조금 더 내 몸을 때리는 듯한 어떤 힘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EQ만 보면 피아노군, 스네어군,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악기 소리도 스네어 소리라고 하면 스네어의 가죽 부분을 스틱으로 때리는 사운드죠. 투 엘레멘츠가 만들어내는 이제 사운드.
이런 전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스네어 사운드는 보통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고 이게 메탈 음악이라던가 아니면 팝 음악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다. 기본 골격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운드들은 그 순간순간 필요한 영상의 메시지 혹은 여러분들의 그 개성 있는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보다 중요한 건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제거해주고 내가 부스트 시키고 싶은 영역에 집중해라. 이게 아마 답이겠죠. EQ는 이퀄라이제이션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정리해요. 밸런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화장하기 전에 얼굴 깨끗이 씻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사운드가 뭐 코러스를 걸어서 사운드를 변주시켜주고 리버브를 걸어서 사운드를 변주시켜주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필터를 겁니다. 필터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This is where everything really comes together. As you can see, I have the filter resonance set at 25%. This, together with the cutoff parameter, is arguably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signal processing chain. As you can hear, the resonance is giving the sound that 자, 지금 필터를 걸어놓고 컷 오프 대역대를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바람 불 때 하는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 보이죠. 사운드 소스를 녹음하고 EQ로 깨끗하게 다듬고 코러스, 리버브 같은 기본적인 공간간 작업들을 해준 뒤 가장 중요한 필터 작업을 함으로써 사운드를 마치 현장에서 듣는 사운드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레코딩 단계에서 해야 될 거, 사운드를 다듬는 단계에서 해야 될 거, 진짜 바람 소리처럼 만드는 단계에서 해야 될 거. 지금 제가 강조하지 않은 건 이제 물론 레이어링 같은 게 엄청나게 필요하죠. 위아래 어떻게 투게더를 할 것인가, 어떻게 결합을 시킬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냥 사운드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레코딩에서부터 초반 보정, 초반 베이직 프로세싱, 필터 작업까지 머릿속에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노하우를 통해서 방법을 이제 받으시면 그 다음에 나한테 적용하기 쉬운 방법들이 생겨요. 이렇게 그 양탄자 위에 쓱 하는 사운드를 녹음했을 때 이 사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 produced a realistic gusting sound slightly. 그르르르르르 하는 사운드죠. 이 사운드랑 비슷한 사운드를 찾자면 화이트 노이즈가 있겠죠. 화이트 노이즈를 오다시티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너레이트 시켜보겠습니다.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브라우니안 노이즈. 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는데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는 모든 음역대의 에너지가 동일하면 화이트 노이즈가 돼요. 이런 사운드가 되고, 핑크 노이즈는 그게 달라요. 고음역에서 저음역대인가 저음역에서 고음역대인가, 아무튼 에너지별로 순차적으로 다르게 만들면 핑크 노이즈가 되고, 그걸 랜덤하게 만들면 브라우니안 노이즈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영어로 설명을 들었는데 아무리 밑줄 긋고 외우려고 해도 잘 해결은 안 됐지만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다. 오다시티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운드를 발생시키는 용도로 쓰시면 또 되게 좋아요. 앰플리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의 크기인데 1로 돼 있으면 너무 크니까 0.3 정도로 설정하시고, 듀레이션 3분이면 충분히 편집해서 쓸 수 있겠죠. OK 누르면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됩니다. 이런 사운드예요. 요즘은 들어보실 일이 없지만 예전에 아날로그 TV를 쓸 때는 그 띠띠띠띠 하고 이제 방송 끝나면 이런 사운드가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운드가 또 끝나고 방송이 6시에 시작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24시간 방송이 되면서 이 사운드를 이제 별로 들어볼 일은 없지만 이게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얘를 엑스포트해서
화이트 노이즈라고 선택하고 SBS 작업용 효과음에 세이브를 replace exist라고 하네요. 네. 세이브를 했습니다. 자, 저도 SBS 작업을 할 때 효과음 파트를 모아 놓고요. 이 중에 이제 다른 효과들도 있는데 특별히 내가 작업에 잘 쓰는 사운드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놓은 애들이 있고, 아직 그 분류가 안 끝나고 초반 작업들은 이제 여기에 모아둬요. 자, 여기에 방금 만든 화이트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 화이트 노이즈를 DAW로 갖고 올게요. 자, 이 화이트 노이즈를 DAW로 갖고 오는 작업까지가 여러분들 머릿속 프로세스에서 프로덕션이 끝나고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넘어온 거예요. 양탄자 위에 깃털을 비비면서 사운드 레코딩 할 거 동일한 텍스처의 화이트 노이즈를 지금 여러분들은 다운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앞뒤 다 자르고, 화이트 노이즈인 건 어차피 얘 노이즈죠. 내가 사운드 제너레이트 한 거니까 여기에 불필요한 뭐 노이즈가 껴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노이즈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얘를 바람 소리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프로세스, 노이즈 리덕션인가요? EQ인가요? 코러스? 리버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죠? 필터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필터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걸 써야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필터는 별로 쓸 일이 없어서 그냥 원노브 필터를 써보겠습니다. 원노브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진짜 사용자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하나의 너브로만 뭔가를 조절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이 필터를 걸어두고 사운드를 발생시켜 보면 어디서 들리는 바람 소리 같은가요? 멀리 창밖에서, 창밖 어딘가 멀리서 들리는 사운드처럼 느껴지죠. 좀 더 가까이 귀를 대보면 더 가까이 눈보라가 친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중요한 건 어떤 소스를 뭘로 편집할 거냐, 뭘로 변조시킬 거냐, 딱 이 두 프로세스예요. 이 두 프로세스가 익숙해져야지 추상적인 바람소리, 무슨 소리, 신나는 소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접근성이 좋아져요. 바람소리 다운받으려고 막 뒤져서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나 딱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운드를 프로듀싱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고, 그런 과정은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된다. 굉장히 많은 튜토리얼들이 나와 있고 데몬스트레이션이 나와 있고 자기들만의 노하우, how to 노하우예요. 네. 노하우가 어떻게 하는지 안다잖아요. 네. 이 how to 시리즈, how to make impact sound, how to make wind noise,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으로 찾으실 수 있어요. 유튜브를 활용하실 때. 대신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바람 소리는 이렇게 만든다라는 정보보단 어떠한 방식으로 사운드를 만든다라는 이제 방식이죠. 생각하는 방식. 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파도 소리. 이 파도 소리도 요즘 이런 분들 되게 좋아요. 로얄티 프리에 사운드 디자이너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currently recorded on 9 different location, 90 different location이죠. 90군데 다른 곳에서 녹음했다라는. 물론 이 영상과 사운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저 위에 떠서 사운드 녹음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와, 어떻게 사운드를 저렇게 깨끗하게 잡았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앵글에서 사운드를 들어볼 사람이 있을까요? 이 앵글에서, 이 정도 높이에서, 이 정도 각도에서, 만약에 이 정도 각도에서 지금 이 앵글을 잡으려면 헬리콥터 같은 걸 타고 있어야겠죠. 헬리콥터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릴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떠 있으려면 그거를 버텨주는 그 힘 때문에 여기 밑에 소리는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보트 사운드를 만드는 폴리 아티스트의 작업을, 폴리 아티스트죠, 폴리가 아니라, 네, 폴리 아티스트의 작업을 잠깐 보면 바다 위에 보트가 가고 있을 때 이걸로 그 도체 사운드를, 토토톡 후두둑 하는 사운드를, 이걸로 물의 사운드를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폴리 아티스트입니다. 이게 영상 음악, 영화 음악에서 얘기하는 폴리예요. 폴리는 잭 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잭 폴리라는 사람이 그 1920년대의 영화의 레코딩을 하면서 그 사운드를 이렇게 영상을 열어놓고 사운드를 이런 방식으로 원 트랙, 원 타임, 한 방에 다양한 소리를 한 번에 녹음했다. 그래서 그의 테크닉을 기려서 폴리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이게 폴리 아티스트가 하는 이제 일이에요. 사운드 메이킹 작업입니다. If we're doing a boat going through waves, 굉장히 리얼리스틱하죠. 진짜 이런 소리 들릴 것 같죠. we would use the big tub that we have to get that slapping sound. Or churning up the water a lot in the tub with our hands. It's a lot of sound, like 진짜 바다 위에 보트가 이렇게 가고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 진짜 like a lot of things artistic is very 이런 사운드가 들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여기에서 사운드를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엔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뭐 연 같은 걸 타고 저 위에 올라가서 사운드를 듣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가능할까요? 연은 어떻게 날죠? 바람의 저항으로 날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의 진동이 과연 제대로 들릴까?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운드, 와 리얼하다의 사운드는 다 메이킹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운드 디자인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당연히 리얼함이 필요하지만 이미지네이션이 가장 먼저 중요해요. 이 사운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작업이 하나의 영상물을 완성할 때 뮤직보다 더 중요하다고는 말 못하겠죠. 뮤직만큼, 뮤직과 동등하게 50대 50으로 반드시 이 영상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음악만 가지고 뭔가를 끝내는 건 어차피 이 필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이제 보이죠. 파도 소리를 이런 분들이 아주 고맙게도 사운드를 올려놔요. 그러면 역시 오다시티라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운드를 사운드를 이렇게 녹음합니다. 딴다라고 하죠. 왜 DAW에 바로 안 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지금 이런 디지털 믹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방송을 녹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DAW에 다이렉트로 녹음하면 삐 하는 소리가 순간 납니다.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왜 DAW가 이런 걸 하기에 불편하냐 아니면 한계가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DAW에 바로 녹음해서 사운드 쓰면 더 깔끔해요. 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줄어들죠. 그런데 방금처럼 이런 걸 지금 쓰고 있으면 중간에 삐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면서 그 문제도 발생하지만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소스죠. 이런 소스가 녹음되고 얘를 엑스포트 해가지고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에 하나 탑재. 네,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 C-Wave yes 하고 네, 방금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방금 저장한 게 이겠죠? C-Wave. 오케이. 자, 실제 바다 소리를 녹음했어요. 이건 사운드 디자이너가 자기가 열심히 이제 방문해서 녹음하고 나름 사운드 이제 프로세싱도 했겠죠. 오케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바다의 파도 소리가 녹음되어 있으니까 얘를 그냥 갖다 쓰면 영상과 붙을까요? 당연히 안 그렇겠죠. 사운드는 ASDR로 이루어져요. Attack, Decay, Sustain, Release입니다. 그 부분에 Attack에 대한 명확한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이 소리가 무슨 사운드다라고 인식하기 힘들다라고 했죠. 이 소리나 이 소리나 물론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얘를 조금 더 노이즈를 빼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얘 리버브 조금 걸고 EQ 조정한 다음에 파도 소리야 라고 좀 우겨도 대충 우겨지겠죠. 아이러니하죠. 어떤 영상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사운드는 대충 그쪽으로 연상이 돼요. 네. 그런데 얘에서 이제 실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두 번째 트랙에 가장 기본적인 작업인 이제 EQ만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건 제가 사용하는 파브 필터고요. 파브 필터의 장점은 이제 이런 프리셋들에서 간단하게 하고 이런 식의 작업들이 쉽다라는 거예요. 네, 다른 애들도 할 수 있을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중심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 있고 Q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걸로 봐서 뭘로 보이시죠? 네, 파라메트릭 EQ로 보이고 얘는 또 네, 필요에 따라서 뭐 내가 선택하는 음역대만 이제 들어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네, 이런 장점들이 있고 당연히 스펙트럼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도 네, 장점이고요. 얘는 일단 빼고 이제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 앰비언스 사운드를 녹음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실 만한 작업이 있다면 뭐 아까는 필터를 사용했다면 이번엔 EQ만을 사용해서 여기까지는 동일한 사운드의 이제 퀄리티예요. 얘를 루프로 잡아두면 동일한 공간에서 녹음된 사운드 같죠? 자, 저음역을 많이 갖게 되면 얘가 주는 파도와 나와의 이제 거리감, 얘가 주는 파도와 나와의 거리감, 파도가 어디 있는 건 바다가 어디서 들리나요? 소리는 전달돼 오면서 거리와 환경에 따라서 특정 영역대들이 이제 깎여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가 있었고 하이 패스 필터가 있었고 밴드 패스가 있고 나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놓여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있는 환경에 대한 특수한 사운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보면 모든 DAW는 얘를 오토메이션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로직도 그러고 스튜디오 원도 그러고 A 오토메이션을 누르면 오토메이션이 발생하고 이때 그 채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볼륨과 패닝을 조절할 수 있고 거기에 인서트 들어가 있는 이 믹스에 인서트가 되어 있는 친구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파워 필터, 프로 EQ를 조절할 수 있죠.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밴드 1, 첫 번째 밴드 1의 중심 프리퀀시를 이동해 보겠다 라고 메뉴를 발생시키면 지금 이렇게 줘보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조금 오버해서 얘기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을 사용해서 마치 소리가 쿨럭쿨럭 거리면서 파도 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물론 얘도 지금 상태에서 파도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업해야 되는 영상과 매칭을 시키려면 그냥 이 사운드 하나만 가지고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이러한 방식으로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저역대의 순간순간 실시간의 변화, 고역대의 실시간의 변화, 혹은 중간 부분의 실시간의 변화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이 영상의 스피드와 뉘앙스와 맞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방송 영상에 대한 사운드 작업을 할 때의 기본적인 프로세싱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한 번도 작업해보지 않았던 사운드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유튜브에 얼마든지 많은 튜토리얼이 떠있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how to의 노하우입니다. 남들은 이 사운드를 어떻게 만드나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두고 그 위에 내 상상력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 방식으로 가능하겠네? 그러면 나는 그걸 훨씬 더 심플하게 만든 프로세스를 써야겠구나. 왜? 나는 속도가 생명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더해가는 겁니다.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면 정상적인 수준을 밟고 여러 가지를 더 실험해보는 방법대로 가시면 되고 마감일이 조금 급하거나 아니면 난 좀 빠른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나한테 맞는 내 수준에 맞는 프로세스들을 계속 개발해서 짧게 노하우들을 정리해 가시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최종적인 작업의 마스터링 과정, 맨 마지막 파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이거를 요청했던 방송국에 보낼 거냐 아니면 친구한테 들어보라고 보내줘 볼 거냐 내 포트폴리오로 기록용으로 남겨둘 거냐 아니면 내가 내일 당장 공연장 가서 한 300석의 소규모 공연장에서 프로젝터와 함께 영상을 틀 거냐에 맞춰서 최종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스터링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50분이 됐네요.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 컨텐츠는 마치고요. 잠깐 기말 대체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말 대체 과제는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에 수업을 듣고 수료증을 제출하는 거예요. 되게 거대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에서 공연장 안전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가 떠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 정확히 말하면 비용 안 듭니다. 그 법정 교육에서 스텝 및 작업자 과정을 이수하시는 거예요. 스텝 및 작업자 과정을 클릭하시면 대충 50분짜리 수업입니다. 이거 2배 재생으로 들으면 20분이면 끝나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잘 만들었고 내용이 알차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냥 다 보실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채플관 공연장의 사전 그냥 견학을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것저것 뭐 스피커를 만져보고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졸업 연주의 스텝진으로 뛰거나 아니면 위클리 때 내가 어떠한 담당이 된다. 그럴 때 이런 무대에서 공연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안전 교육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음악을 만들고 사운드를 만드는 사람들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자로서의 내가 놓여있는 환경에 대한 안전을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밀고 있는 그 기말 대체 과제예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에서는 거의 대부분 공연자 안전 교육 수업을 한번 받고 이거 수업 다 이수하면 간단한 시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치고 수료증 받으면 돼요. 수료증 제가 여기 지금 로아웃이 안 돼 있구나. 저는 이미 여기에 이제 회원 가입이 되어 있고 수료증을 받아 놓은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기로 들어오셔서 이 과정을 밟으신 다음에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